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역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역사 생각하면 공부가 머리만 너무 아파요. 왕건은 정말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려는 바뀔 수 없다는 좌절뿐이었고, 한 시대의 인물을 알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제비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역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 후민정음 창제한 세종대왕!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용맹하게 나라를 지킨 이순신! 딱 떠오르시죠? 아무도 안 떠올라요? 역사 생각하면 공부하기 역시 머리 아파요. 자,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이 한국사를 이 머리 아프게 외우지 않고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바로 이 책! 네, 후 한국사에 있습니다. 자, 후 한국사는요, 어려운 옛날 용어하고 무수히 많은 인물 이름이 가득 등장하는 그런 역사책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유신, 고려를 세운 왕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한글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세종대왕, 조선 말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몽준까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화로 가득 담긴 책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 한 획을 그은 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했는지가 아주 이 한 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땅을 넓혔다고? 왜 이분은 정복활동했지? 정도전은 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을까? 흥선대원군, 도대체 왜 서양하고 교류 거부했지? 여러분, 교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누가 뭘 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 역사 지식이나 정보들인데 시대적 맥락이나 인물이 처한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보고도 금방 까먹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물의 삶을 한 편의 스토리로 담은 만화를 읽잖아요. 그럼 인물의 행위, 그 사이사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인물이 어떤 위치와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교과서에 쓰여있지 않은 역사적 맥락들이 애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인물의 모습이 멋진 캐릭터가 돼서요, 만화 칸들을 활보하고 다니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역사도 재미있게 술술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후 한국사는요, 이렇게 우리 역사를 희망으로 이끈 인물 58명의 이야기가 책 40권에 들어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의 순으로 인물들 이야기가 담겨있어 이 40권을 순서로 쭉 읽어나가시면 한국사 전체의 흐름이 머릿속에 확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후 한국사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몇몇 장면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삼국으로 나뉘어 있던 한반도를 통일한 나라가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일한 나라가 신라고요. 두 번째 통일한 나라가 바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고려입니다. 자, 이 고려를 건국한 인물은 왕건이죠. 자, 근데 왕건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제 새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네, 다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에 앞서서 먼저 우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통일신라 말에는요,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이 왕실과 귀족들은 막 서로 싸우고 그냥 호화롭게 사는 반면에 백성들은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인데 게다가 세금까지 많이 내야 되니까 나라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견훤과 궁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꿈을 꾸는 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겠죠.
자, 이 견훤은 900년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우고요. 궁예는 901년 송악에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송악 어디냐고요? 바로 지금의 개성입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의 왕건은 뭘 하셨느냐? 왕건은 그 당시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똑똑하지, 무예도 출중하지, 그야말로 능력자이자 엄친아였던 청년 왕건은요, 궁예한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궁예는요,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왕건한테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이 전쟁의 선두를 맡기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백제랑 신라를 정복해서 후고구려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흥에서요, 왕건은 정말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 근데 이 왕건의 활약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까 이 왕건을 이렇게 앞세웠던 이 궁예가 뭐지? 하고 약간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궁예는요, 그 점이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이라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 죄 없는 대신들을 마구 죽이면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이 왕건도요, 이 궁예의 관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이 계속되는 궁예의 폭정 때문에 호족들은요,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결국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궁예를 몰아냅니다. 918년, 이 고려라는 이름의 새 나라를 세운 왕건. 이제 그의 가장 큰 미션은요, 후백제 왕 견훤과 한판 승부, 마지막 승부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자, 여러분, 앞서 왕건이 이 삼국을 통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건과 견훤과의 전쟁이 끝난 뒤 견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약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왕건은요, 견훤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요, 후에 통일할 때 견훤 덕을요 아주 톡톡히 보게 됩니다. 자, 후 한국사를 보면요, 왕건 편과 견훤 궁예 편이 있는데요, 같은 시대라도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시대를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인물마다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 만화 후 한국사의 묘미겠죠. 고려를 세운 인물이 왕건이면 조선을 세운 인물은 이성계죠.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무지막지한 공을 세운 이가 있으니 바로 이름은 정도전. 이 고려 말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던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항한 새로운 세력이 둘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성계가 있는 신흥부인 세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인이죠. 또 하나는요, 정도전이 있는 성리학자들, 바로 신진 사대부입니다. 이 정도전은요, 같은 사대부인 정몽주랑 이 썩어빠진 고려를 개혁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려는 바뀔 수 없어. 이런 이 좌절뿐이었고요. 정도전은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전은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정도전은요, 나라를 뿌리째 바꿀 결심을 하고 장군 이성계와 손을 잡지요. 이성계와 정도전, 이 둘은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들을 착착착 실행해 나갑니다. 때때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성계는요, 왕위 자리에 올랐고, 정도전 역시 새 나라 조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조선이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도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함께 조선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과연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정도전은 새 나라에 대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 이 고려와 조선 건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 보면서 어떠셨어요? 왕건과 정도전이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살아왔기에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시대의 인물의 삶을 알게 되면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를요, 힘차고
자신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요, 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후 한국사 시리즈를 읽으면서요, 현재를 살아갈 힘과 미래를 열어갈 용기를 키우며 어떻게 앞으로 살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당신께 날아갑니다. 후!